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군대에서 이제 몸을 키울 수 있었다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었고 제 스스로한테 대견하다고 생각하죠. 그 하나가. 그러니까 야구를 못해서 못 간다 이러면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제 힘이 없어서 너무 몸이 작아서 그런 핑계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프로에 가서 조금이라도 더 제가 하는 야구를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올해 드래프트가 중요하니까 그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군대 생활이 터닝 포인트가 됐죠. 그때 군대 생활이 몸은 힘들지 않았는데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그때도. 왜냐면 야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1년 6개월이지만 횟수로 치면 2년인데 그 2년 동안 제가 2살을 먹게 되는데 2년 동안 야구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야구도 못하고 어떻게 보내야 되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죠.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입대를 하기 전에는 그런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정말 저는 그 군대 갔다 온 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군대 처음에 이제 훈련소가 끝나고 자대를 갔죠. 거기에 계셨던 대대장님이 아직도 연락을 해요. 네, 아직도 연락을 하는데 야구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제가 이제 지금 연천 미라클에 같이 있는 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가 있어요. 네. 지금 키스톤 콤비 하고 있어요. 네, 누구죠? 김윤범 선수라고. 야, 윤범 선수. 네. 같이 동반 입대를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친구랑 운동도 같이 하려고 갔는데 이제 그 대대장님이 운동할 수 있게 엄청 잘 만들어 주셨어요. 막 인조잔디도 깔아주시고 라이트도 설치해 주시고 갑자기 어느 날 네. 그냥 중대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황영목 내려오라고 그래서 대대장실로 갔죠. A4 용지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그리라고 설계도 그리라고. 야구장이요? 아니요, 망. 이 배팅 게이지 네. 배팅 거기서 게이지. 치라고. 그래서 망 그걸 또 직접 용접 다 간부님들 오셔가지고 어머머, 세상에. 용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체력 단련 시간 이럴 때 야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야간에 밤에 라이트 켜가지고 야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운이 엄청 좋았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프로야구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누구요? 같은 중대는 아니고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고승민 선수. 롯데. 네. 어머, 참 신기하다. 네, 그때 후임으로 들어왔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약간 야구 선수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4명이었거든요. 4명이요? 그때 고승민 선수 또 동반 입대한 친구도 프로야구 선수는 아닌데 야구를 했었던.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구다 하더라고요. 그 친구랑 이제 넷이 됐죠. 그 대대장님께서 박차를 가하신 거죠, 그때. 많이 푸시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 고승민 선수한테도 도움 많이 받았죠. 어떻게 보면 후배지만 프로에 먼저 가 있는 야구 상대니까. 그래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군대에서 이제 몸을 키울 수 있었다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었고 제 스스로한테 대견하다고 생각하죠. 그 하나가. 그러면 그 전에 일단 대대장님한테 우리 이 영상으로 감사 인사를 한번 전화 보도록 하죠. 평소에도 가끔 연락드리고 하지만 이제 유일하게 제가 이제 하나밖에 안 계신 저희 대대장님 임종혁 대대장님 그때 군 생활을 했을 당시에 엄청 걱정 많이 했는데 잘 챙겨주시고 운동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진짜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되면 그때 약속했던 호국 보훈의 날 시구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호국 보훈의 날 시구 약속했었어요? 아니, 제가 약속드린 건 아니고 그 대대장님께서 나 나중에 너 야구 선수 되면은 호국 보훈의 날 시구 해달라고. 아직도 군 복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대장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황영목 선수가 야구를 계속 할 수 있고 또 어떤 기회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어떻게 보면 힘들 시기였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야구를 그만둬야 될 시기였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체중 늘리는 중량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엄청 힘들었고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체질 하잖아요. 이제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뭐 평소에도 제가 먹는 것도 그렇고 체질적으로 안 찌는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 체질을 바꾸기가 엄청 힘들었고 그렇죠. 웨이트도 엄청 열심히 했고 군대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야구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시간이었죠 그때가. 근데 먹는 게 거의 똑같잖아요. 다른 일반 그쵸, 근데 봉사들이랑. 이제 네. 뭐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은 안 들어가더라도 말아서라도 이제 아. 막 마시고 그리고 이제 PX가 또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닭가슴살이나 계란, 뭐 초코파이 뭐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그냥 다 어떻게 보면 월급 받으면 그걸로 다 썼어요. 그래서 네. 거의 모아온 돈이 없어요. 근데 가서 진짜 엄청 많이 먹는 거에 투자를 했고 아, 예. 근데 그만큼 또 잘 돼서 근데 그 찌는 기간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아. 그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진짜 막 울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도 할 수 있었던 거는 야구 선수가 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제 다시는 파워가 그런- 없어서 안 된다. 그쵸.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지 네, 않았어요. 그런 핑계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구를 못해서 못 간다 이러면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제 힘이 없어서 너무 몸이 작아서 그런 핑계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엄청 많이 노력했어요. 부모님 반응이 어땠어요? 처음 봤을 때. 부모님은 저희 아빠도 그렇고 고생했다. 아, 제가 어떻게 보면 야구를 하려면 이제 그 야구를 하면서 그 계획 안에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일단 고생했다. 큰 거를 넘었으니까 정말 고생했고 어떻게 보면은 항상 야구하면서 아빠가 도움을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매니저죠, 매니저. 네, 네. 네.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도움을 되게 많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아빠의 서포터를 안 받고 유일하게 저 혼자 했던 일이 그 일이죠. 저희 아빠는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제가 힘들게 노력했을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만 쪄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쵸. 근육량을 또 네. 늘려야 되는 거니까. 그죠. 살만 네. 찐다고 뭐 많이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살을 찌우고 웨이트를 해서 이제 근육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서 또 야구 연습은 하고. 그쵸. 예. 총은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총보다 젓가락을 많이. 네. 약간 군복무도 열심히 했는데 네. 그만큼 그거보다 더 열심히 했어야 되니까. 아, 네.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성남 블루팬더스가 입단 후에 그 나오면서 팀이 해체가 됐잖아요. 네. 나온 이후에 해체가 된 거. 그쵸. 이제 저는 군입대를 네네. 결심을 하고 이제 팀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해체가 바로 됐고. 아, 뭐 계속 있었어도 그렇죠. 거기서는 선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먼저 군입대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계획이 다 있었죠. 그, 치밀한 계획이 다. 치밀한 계획인데 거기 안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체중 증량. 네. 그거는 이제 확실한 게 보장이 돼 있지 않은 계획이었죠. 네. 근데 궁금한 거 이제 체중은 거의 20kg 이상 찌었어요. 네. 일단 야구에서 어떤 면이 달라졌어요? 연습할 때는 몰랐어요. 군대 내에서 네네. 연습하고 할 때는 몰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역을 하고 하이에나, 스코어본 하이에나들이란 팀을 들어갔는데 일단은 저랑 같이 야구했었던 네. 주변 사람들이 있죠. 네네. 독립야구에도. 일단 겉보기에 엄청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달리기가 느려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힘이 더 생겼거든요. 그 웨이트를 하면서. 흔히 이제 뭐 체중이 늘면 네. 다리가 느려진다고 생각하지만 네, 근데 뛰어보고 오히려 더 힘이 붙은 느낌. 그리고 공 던지는 것도 사실 많이 달라진 건 없겠지만 더 약간 힘이 더 생긴 느낌이고 특히 방망이 칠 때 딱 시합을 하는데 스코어본 하이에나들 시합을 하는데 제가 딱 왔다 해서 쳐서 넘긴 기억이 없어요. 그 전까지. 네. 딱 맞았는데 넘어갈 가볍게. 네. 넘어가겠는데? 근데 진짜 홈런이 되고 그런 거를 느끼면서 타구의 질이나 네. 타구 스피드도 많이 틀려지고 오히려 더 스피드도 붙고 확실히 이게 벌크업이라고 하는 게 이래서 하는 거구나. 그걸 많이 느꼈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셨을 거고요. 저 유지도 해야 되지만 이제 더 늘려야죠. 힘을 더 키워야 되니까 네. 항상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어. 그런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신기하다. 신기하고 재밌네요. 네. 야구하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게 그쵸. 변화되는 걸 스스로 이게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독립리그 또 다시 독립리그 야구단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네. 당연히 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다시 해서 이제 프로의 기회를 잡으려고 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KBS에서 청춘야구단이 만들어졌어요. 네. 거기에서 활약상이 굉장히 뛰어났더라고요. 네. 그리고 스카우트들이 그때 이제 트라이아웃 예, 개념으로. 예, 프로팀 스카우트들이 와가지고
선수들을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내 팀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그때 이제 네. 연락이라기보다 내 팀에서 이제 저를 뽑아주셨죠. 관심 네. 있게 지켜보겠다. 네네네. 그런 식으로 뽑아주셨죠. 아, 그게 지켜보겠다는 거지 뽑는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둘 중 하나인데 뽑겠다. 그리고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 근데 사실 뽑는 건 어려워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선수를 계속 지켜봐야 되고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막 뽑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제일 긍정적인 거는 좋게 지켜보겠다 앞으로. 그게 제일 그거밖에 없죠. 네. 그러면 그때 그런 거 몰랐어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프로팀에 지명을 받는다. 그러면 바로 프로팀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죠. 이제 치밀하게 다 계획을 세웠다 했잖아요. 네네. 다 알고 있었죠. 그 제가 당시에 대학교를 바로, 자퇴하고 드래프트권이 언제 생기는지. 네네. 그러니까 KBO 규약상 이제 전화를 해봤죠. 네. KBO 규약상 군대 2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군대 2년도 시간으로 안 쳐주고 졸업 예정 연도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중간에 신구 선수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얼리 드래프트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퇴자는 또 얼리 드래프트도 안 되고, 그런 규약이 되게 복잡한데 다 네. 정해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문의해서 물어보고 그거에 맞게 또 계획을 세웠는데 그 찰나에 중간에 원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눈물 젖은 빵처럼 독립리그를 계속 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4시즌을.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마지막 시즌이고 되돌아보면은 그때 청춘야구단이 아니고 지금의 최강야구가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 4년을 또 지루하게. 동기부여 없이 물론 야구 열심히 하고 야구 좋아하고 하니까 열심히 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했겠지만 동기부여가 좀 사실 떨어지죠. 근데 이제 그 지루한 4시즌 중에 청춘야구단이랑 최강야구가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동기부여가 돼주는. 연천에서 가장 기억나는 거는 아마 사이클링 히트일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네, 그쵸? 지난 시즌. 네. 아마 뭐 이건 아마 독립리그를 하더라도 이 사이클링 히트 자체가 나오기가 어려운 기록이니까. 근데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클링 히트는 사실 치고 싶어도 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쵸. 왜냐면 하루에 홈런을 2개 치는 것보다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네. 운이 좋았던 건데 그건. 근데 저는 좀 더 높게 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좀 더 의미가 있는 게 이제 23경기 연속 안타. 그게 제일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이클링 그러니까, 히트보다. 네. 좀 어필을 할 수가 그러니까 어필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40게임을 하거든요. 네. 40게임 동안에 23게임 연속 안타면 어떻게 보면 방망이는 좀 기복이 있는데 잘 맞을 때 있고 안 맞을 때 있고 한데 그거를 길게 동안 유지하고 매일매일 안타를 칠 수 있다. 몇 게임 안타를 칠 수 있다. 그 기복이 많이 없구나. 그거를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게임이 뭐 2개 아니면 3개 아니면 뭐 홈런이 섞여 있거나 그랬던 것도 있고 해서. 네. 지금 계획이에요. 계획대로 지금 영무 선수는 계속 가고 있어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 문을 계획 일부, 예. 네, 그 문을 넘어야지만 그쵸. 또 다른 계획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쵸. 그게 오늘 이제 드래프트예요. 네. 이제 2번째 맞이하는 신인 드래프트가 그쵸. 되죠. 뭐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까지 되게 야구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독립야구 지금 4년, 4시즌 하는 동안 4시즌을 하고 이제 지금 여기 와서 되돌아보면 엄청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을 걸어왔거든요. 일반적인 다른 야구 선수들, 지금 프로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랑은 조금 다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명문 학교에서 야구를 하다가 고등학교 정상적으로 드래프트하고 프로에 가고 좋은 대학교 가서 드래프트하고 프로를 가고 그런 일반적인 선수들이랑 다른 좀 그런 네. 경험을 했고 저는 그리고 독립리그에서의 4시즌 TV 프로그램에 나가는 그런 새로운 경험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독립야구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것도 많았고 배운 것도 많았고 거기에는 프로에서 잘린 형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험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이겨내고 프로에 진출했던 그런 형들 얘기도 많이 들었고 한 시즌 한 시즌이 되게 무의미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제 스택을 계속 쌓아가는 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평가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래프트에서 제가 뭐 된다 안 된다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야구 준비를 잘 해왔고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준비는 돼 있거든요.
앞으로 더 잘할 자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자신이 있고 냉정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좀 평가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평가, 더 안 좋은 평가가 아닌 그냥 지금 저의 황영묵의 야구를 세세하게 평가를 해서 지금 마지막 드래프트인데 그 드래프트에서 정확한 평가를 좀 냉정한 평가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어떤 순서대로 가서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면 그죠. 지금은 황영우 선수가 만들어간 네.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좀 마음이 많이 뜨거워지는데 독립야구 출신의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될 것 같고 네. 또 지금 아마야구에 있는 선수들한테도 드래프트가 안 됐다고 해서 네.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또 기회를 이제 내가 노력을 하면 이렇게 오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네. 어떻게 보면 그 노력하는 시간이 좀 지루하고 그렇죠.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포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포기를 한다 뭐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게 야구가 좋았거든요. 되게 그냥 야구가 항상 배고팠고 하고 싶었고 계속 야구만 하려고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얼마 있다가 발표가 났어요? 2주, 3주 좀 지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주변에서는 탈락자가 먼저 연락이 왔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계속 지인들이 연락이 오는데 됐냐 근데, 안 됐냐. 네, 근데 저도 아직 몰랐거든요. 그때. 네네. 그리고 심지어 그 합격을 하는 날에도 그냥 2차 인터뷰가 있다. 그런 식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합격했다고 얘기 안 하고, 네. 합격자들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한 네. 명씩 불러가지고. 네. 그것도 아침 일찍 한 1시간 반, 2시간 대기하다가 네. 선배님들 다 들어가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들어갔죠. 와, 그 문 열고 들어갈 때 엄청 떨렸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들어가기 전까지도 네.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냥 들어가서 앉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있는지도 네. 모르고 들어가신 거예요? 네. 어머. 그래서 그냥 안에 앉아 계시니까 누구누구 있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들어가서 어느 자리에 앉으시면 된다. 문 열었는데, 문 열었어요. 딱 어떠셨어요? 완전히 그 약간 파도 맞은 것처럼 그때 이제 엄청 긴장도 했었는데 네. 앉으려고 저는 들어갔는데 막 절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나 봤어.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다 절했다고. 네. 네. 막 누구는 춤추고 네. 그랬었어요. 근데 되게 리얼하게 방송에 나갔더라고요. 그런 많은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펼친 건 인생의 처음이잖아요. 네, 그쵸. 네, 어떠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야구장에서 이렇게 응원가 부르고 네, 할 때 김선비 응원가 부르고. 그쵸. 그럴 때 제가 보던 선수가 지금 거기 제가 가 있던 거죠. 네. 압도되더라고요. 딱 그 긴장도 되고 이런 데서 야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프로야구 선수가 되면 저 자리에서 맨날 야구를 해야 되는데 현장 체험학습 느낌. 내가 좀 그 미리 네.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였어요. 팬들이 그 관중석에서 영우 선수 이름을 굉장히 많이 불러줬어요. 네. 타석에 들어설 때도 그랬고. 네. 사실 야구를 하면서 내 이름이 이렇게 팬들을 통해서 불린다는 게 네. 굉장히 큰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못할 때도 잘할 때도 박수 쳐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저도 위안이 됐고 좀 더 용기가 생기고 그걸 때문에 잘해야겠다.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최강야구 통해서 드래프트를 통해서 프로에 입단한 유현진 선수나 윤준호 선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영목 선수한테도 어떤 좀 자극이 될까요? 당연히 최강 야구로 어떻게 보면 제가 야구하면서 이제 약간 양탄자 같은 거죠. 야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청춘 야구단 전에도 그랬고 지금 최강 야구 하면서 제가 하는 야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 항상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프로에 가서 조금이라도 더 제가 하는 야구를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올해 드래프트가 중요하니까 그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이걸 또 보는 프로야구팀 관계자들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분들한테 아직은 좀 시간 남았지만 그렇다고 또 시간이 또 길게 남은 것도 그쵸.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독립야구에서 지금 한 거에 비하면 네. 엄청 짧죠. 이제 그쵸? 언제죠? 앞까지 왔죠. 이제 지금 기준으로 4개월 남았어요. 네. 그 프로야구단 관계자들한테 일단 나 야구 선수 황영우 선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되게 절실하게 야구를 해왔고 독립야구 내 시즌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을 하고 프로에 가서 야구를 하기 위해 좀 스택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도 많이 했고 이번 드래프트에서 좋은 평가 부탁드리고 제 실력보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제 실력만큼의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자신 있는 모습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야구장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열심히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